에이 데니, 헤헤 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데니. 일본 가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좀 입양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보라카이에서는 조금 언제 떠날지 몰라가지고 제가 입양을 못했거든요. 데니.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동안의 해외 생활과 해외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감없이 공유하고 있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제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이곳 정들었던 필리핀 보라카이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일본에 가서 오키나와라는 곳에 가서 어떤 여행 관련 사업을 하면서 한번 일본 생활에 도전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영상을 보신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시기가 맞물렸죠. 지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 보복을 단행함으로써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타이밍 때 아재님 꼭 일본에 가셔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저의 그 행보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좀 제가 약간 친일파처럼 비춰질 우려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못 받고 싶고요.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일본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또 중국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려서 국제화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시거나 영상을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저는 친중파도 아니고요. 저는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 또 성숙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외국에 오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재일 뿐이에요. 제가 일본인 아내를 뒀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친일파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내분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시네요, 두 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또 응원에 이렇게 글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90% 이상은, 근데 가끔은 그냥 제 아내가 일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아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막말을 하고 악플을 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런 댓글을 삭제를 해서 그렇지, 정말 차마 제가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제가 오늘 비판을 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애국은 좋지만 국수주의와 국뽕에 쩌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한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과거에 뭐 중국에 대한 단점 뭐 이런 것도 올렸을 때 이제 가끔 나왔던 토픽이 뭐냐, 그 중화 사상, 그러니까 국수주의에 쩔어 있는, 거기에 선동되고 선전되어 있는 중국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드 문제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국제 안건이 있을 때, 어떠한 그런 국제적 모순이 있을 때, 그런 모순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전개라든지 결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시고 무조건 상대방만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제 중화 사상에,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서 그런 중화 사상에 쩔어 있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해드렸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극우파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그 부강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태평양 전쟁 그 시대로, 그때가 일본의 황금기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뭐 청일 전쟁도 이겼고,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극우 세력들, 그리고 아시아를 부정하고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저는 혐오감을 갖고 있고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국수주의,
국뽕주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냥 일본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를 비난하시는 또 댓글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저희 아내를 비난하거나 또 제가 뭐 중국에 대한 단점 같은 거 올리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 다 바퀴벌레라는 둥, 뭐 닭싹 쓸어서 다 청소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거나, 또 뭐 일본의 얘기를 좀 하면은 뭐 일본이 침몰돼야 된다라는 둥 다 죽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그렇게만 아무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만 욕하고 반일 반중 감정이 쩔어서 욕만 하면은 감정적으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도 그런 한국의 국수주의, 국뽕주의자처럼 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을 또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일본이 뭐 가라앉아야 된다는 둥, 뭐 중국 사람들은 다 바퀴벌레라는 둥, 이렇게 싸잡아 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과 그런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은, 국뽕주의자들은 한국을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그 사안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주장하고 또 뭐 협의를 하고 양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것도 국뽕에 쩔어서 감정적으로만 대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랑 저도 가끔은 제가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부싸움을 하면은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기승전결 다 만들어요. 저 혼자 흥분했다가 막 화냈다가 뭐 부끄러워했다가 뭐 좀 수치심도 느꼈다가 또 아내한테 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감정이 점점 업될수록 저희 아내는 차분해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좀 일본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 사람들은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보다. 그래서 좀 한국이 중간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어떤 기형적인 국수주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뭐 도요타나 무슨 뭐 혼다 이런 일본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도 중국 사람이죠, 무조건 중국 차를 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그 운전자를 끌어서 막 다 폭행을 가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차 다 부시고, 자기 차도 아니면서, 제가 앞전 영상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 국수주의의 표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한일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뭐 아베 정부 잘못한 거죠. 저도 화가 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감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일본이랑 전쟁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군함 파견하고 전투기 파견해서 동경 폭격하고, 아니 뭐 다 싹 쓸어야 되는데 뭐, 일본 애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솔직히 불법 어선 엄청나게 와서 지금 우리 한국 해안에 뭐 불법 어선은 지금 전 세계 문제 골칫거리죠 사실. 왜냐면 중국의 그 해안이 다 오염돼서 고기가 없거든요. 씨가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무조건 외국에 가서 그냥 불법 조업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쉬쉬거려요. 방관한다고 그냥. 중국에서 그런 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리고 뭐 한국이나 해경이 좀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면 막 중국 정부에서 난리치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 한다는 둥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해군이 그런 불법 어선에 막 발포를 가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배 침몰시키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감정만 앞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국뽕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다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중국과 문제가 있든 미국과 문제가 있든 뭐 일본과 문제가 있든 주변국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논리적으로 또 이론을 앞세워서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장할 건 주장하고, 우리가 또 품을 건 품고, 또 싸울 건 싸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만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제가 그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어젠가 제가 뭐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 동생이지만 유튜브계에서 선배입니다. 그 친구도 일본에 오래 살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인 유튜버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번 일본 한일 사태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수주의에 쩔어가지고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 오신 일본인들이 많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감정이 안 좋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광도 오고 우리 한국을 배우고 있고 유학도 하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계신 많은 우리 유학생분들이나 거기서 살고 계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관광을 가신 분들 지금 이런 한일 분위기가 냉랭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런 한인들한테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강하거나 위협을 강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또 미성숙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았고 그 친구가 제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또 이런 국수주의를요 정치가들이 잘 아주 이용해 먹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툭하면 뭐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툭하면은 어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은 어떠한 그런 국수주의를 또 국뽕을 주입을 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에 놀아난다기보다는 정말 모든 사태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성숙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일본에서 이런 사업을 좀 준비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곧 일본을 넘어갈 건데 야, 이 사태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앞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러한 뭐 개인적인 그러한 뭐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 이런 뭐 걱정거리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오키나와에 당장 갈 것도 아니에요. 저 오키나와 갈라 그러면 동경으로 먼저 갈 거고 오키나와 가는 거는 아마 앞으로 뭐 길면 6개월 정도 뒤나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아까 말했지만 저희 아내가 무슨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정신대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 아내를 무조건 일본 사람이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수주의는 굉장히 한심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 자,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피해가 없이 잘 양국이 잘 협의해서 잘 끝내기를 잘 매듭짓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제 얘기가 공감이 가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얘기에 반대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또 소중한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